어른이 된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도요. 이 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슴에 박혀서 현실에 의해서 자극받을 때마다요.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남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 나에게는 커다란 고통인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치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설의 심리치유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 내면을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어른이 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까지 알아볼게요. 제가 오늘 할 내용은요, 저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여정 속에서 얻은 경험과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상담심리 전공자이고 현재 NLP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첫 영상인데요. 이렇게 클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개 부모들은요, 아이가 가진 욕구라고 하면 신체적인 욕구만을 떠올리죠. 그러나 아이들은 신체적인 욕구 외에도 정서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 보살핌 받고 싶은 욕구,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사랑받고 보살핌 받는다는 것은 곧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린 시절 아이가 지속적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게 안아달라고 했는데 매정하게 아이를 떼어내거나, 아이가 수치심을 느낄 만한 비난을 담은 말을 하거나, 훈육을 빙자한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를 방치하고 무관심으로 대한다면, 혹은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어린 시절 만나는 친구나 선생님과 같은 중요한 대상들에게까지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을 한다면, 이는 단순한 정서적 욕구의 좌절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세상은 어떤 곳인지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환영받을 만한 존재구나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지속되는 상처는 아이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나는 나쁜 아이고,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결함이 있어. 이런 신념을 아이가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줍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곳이야.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돈이나 권력이 필요해. 날씬하고 예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어. 이런 신념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왜곡된 신념을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핵심 신념은요, 경험의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닌 이 핵심 신념이라는 필터에 거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어린 시절 트라우마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믿게 만들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어른이 된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도요, 이 비합리적인 신념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혹은 사랑을 갈망하며 과도한 노력을 할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나는 결국 버림받을 거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작은 거절에도 버림받을 것 같은 공포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두고 얘기하거나 연인이 조금이라도 연락이 안 되면 나를 싫어하나? 나를 결국 버릴 건가?
이런 과잉 반응을 하며 극도의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나는 못나서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심하면 사람들이 쳐다만 봐도 내가 못나서 쳐다보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못나지 않았는데도 어린 시절 형성된 그 신념이 끊임없이 자신의 외모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비합리적인 신념은 우리 가슴에 박혀서 현실에 의해서 그 신념이 자극받을 때마다요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어른이 된 지금 그 핵심 신념이 자극되어 고통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외부의 환경이나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이런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건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하게 되는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입니다. 우리 내면에 상처받은 그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이 아직 존재하는 것이죠. 그 아이는 상처받았던 그때 그 시절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바로 내면아이라고 합니다. 내면아이는 평소에는 잠잠히 있다가 과거에 내가 상처를 받았던 그 일과 비슷한 일을 현재 겪게 되면요 욱 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아이가 나올 때는 마치 아이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분을 못 참기도 하고요. 막 때를 쓰기도 하고 극심한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아주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상처가 뒤섞였기 때문이죠. 남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 나에게는 커다란 고통인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해소되지 못한 감정을 해소시키고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바꾸며 내면아이를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내면아이를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대상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원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죠. 만약 부모가 소통할 의지가 있고 나의 상처에 공감해 줄 수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죠. 지금 현재는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만날 수 있더라도 과거의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던 부모는 지금 현재에도 사랑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내적 자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린 아이와 어른의 다른 점은요, 아이는 생존하기 위해서 부모의 사랑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했죠. 부모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리고 세상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줄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이 느껴졌겠죠. 그러나 어른이 된 지금은요, 그때의 그 무력한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이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상처받은 아이로서의 나도 있지만 어른으로서의 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방법은요, 어른인 내가 어린 시절의 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치유하는 건 가능합니다. 먼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자아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 나올 건데 제가 빠르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내면에는 3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아이 자아, 부모 자아, 그리고 어른 자아이죠. 아이 자아는 부모나 사회의 반응에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반응하고 행동하는 자아입니다. 아이 자아는 욕구가 충족되면 기쁨, 즐거움, 유쾌함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되면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자아입니다. 마치 아이와 같아서 아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죠. 내면 아이도 이 아이 자아와 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내면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내면에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모 자아는요, 어린 시절의 부모나 사회를 통해 배운 규칙, 신념, 행동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된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에 따라 움직이죠. 아이는 사랑으로 키워야 해. 사람은 때리면 안 돼. 이런 기준부터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체벌을 해서라도 가르쳐야 돼. 부모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런 기준까지. 이 자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왜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신념이 아니에요. 그저 부모나 사회에서 한 경험을 통해 그렇게 배운 것이죠. 이 부모자아는요, 가지고 있는 태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제적 부모자아, 그리고 양육적 부모자아이죠. 통제적 부모자아는요, 자신과 타인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판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권위적이고 엄격하죠. 감정적 표현에 공감을 보이지도 않고요. 무조건 규칙을 따르기를 강요합니다. 통제적 부모자아는 대개 이런 말을 하죠. 그런 것 가지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 그렇게 감정적으로 굴지 마. 울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해? 사람은 항상 완벽해야 돼. 이런 말들이 통제적 부모자아가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양육적 부모자아는요, 타인과 자신에게 지지와 사랑을 제공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통제하기보단 공감과 수용을 통해서 지원하고 성장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양육적 부모자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속상했겠구나. 너 마음을 이해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여기 있을게. 너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내가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볼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양육적 부모자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이자아와 부모자아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했습니다. 아이자아가 자신의 욕구를 얘기하면 부모자아는요, 그 욕구에 대한 반응을 했죠. 부모자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자아, 즉 내면 아이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압할 수도 있고 혹은 건강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 대다수의 자아 상태를 보면요, 자기 자신을 대할 때 양육적 부모자아가 약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일 거예요. 애초에 부모자아는 우리의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면 아이가 나는 사랑받고 싶어, 나는 버림받고 싶지 않아 라는 욕구를 얘기할 때 이 통제적 부모자아는 넌 사랑받을 수 없어. 너가 사랑받으려면 이렇게 돼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다 널 떠날걸? 라며 비난하거나 혹은 너가 느끼는 감정은 쓸데없는 감정이야. 그건 다 지난 일이고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이죠. 이 통제적 부모자아는요, 마치 부모나 사회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방식 그대로 나의 내면 아이를 똑같이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그 실마리가 조금은 찾아졌죠? 우리는 이 양육적 부모자아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태도를 배우는 것, 이는 어른자아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어른자아는요, 성인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배우는 자아입니다. 부모자아와 아이자아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긴 자아이지만 어른 자아는 우리가 성인이 되어가며 생기는 자아이죠. 이 자아는 부모나 사회가 가르친 그 신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무엇이 나에게 가치 있는 기준인지, 어떤 신념이 나를 괴롭히고 또 어떤 신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사고하고 탐구할 수 있는 자아입니다. 이 어른 자아가 강하면요, 언제 통제적 부모 자아가 나와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언제 양육적 부모 자아가 나와서 나를 보호해주고 위로해줘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른 자아를 사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자신을 비난했던 통제적 부모 자아의 힘을 줄이고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양육적 부모 자아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면 아이 치유는요,
나 자신의 새로운 부모가 되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면화의 치유를 재양육이라고도 하죠.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주고 양육해줄 수 있는 새로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면화의 치유를 시작하면요, 여러분 내면에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자신이 있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내면 아이를 들여다보세요. 그 아이는 몇 살인가요? 그리고 어디에 있나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또 어떤 말을 하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 아이에게 어떤 걸 해주고 싶나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 아이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수용해주고 위로해주고 많이 슬펐지 하면서 보듬어도 주고 아이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과거의 고통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순간에 내면에 집중해보세요. 그리고 상처받았던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다면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많이 슬펐구나. 많이 괴로웠구나. 너의 마음을 이해해. 너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런 모진 시간들을 견뎌낸 너가 너무 대견하다. 이제는 너를 그때처럼 홀로 두지 않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자, 이렇게 나의 내면 아이에게, 나의 가장 연약한 측면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듬어주는 과정을 통해 나는 못난 사람이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이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치유의 여정을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영상이 치유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또 여러 심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